1장 핵공격과 원자력 발전소 현실로 다가온 위협.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던 어느 봄날 바닷가를 따라 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수평선 뒤로 흰 돔이 둥글게 솟아있는 풍경을 만납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갈매기 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 전체 전등의 3분의 1을 밝혀주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 건물입니다. 그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력을 만든다는 표현 대신 기른다는 말을 즐겼습니다. 우라늄 연료를 잘 달래주어야 열도, 증기도, 전기도 안정적으로 길러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국가 위급 경보 소리가 울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화면에는 핵 위협 가능성 즉시 대피라는 문구가 뜹니다. 갑자기 우리가 익숙했던 풍경이 낭만적인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순식간에 잠재적 표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의 첫 장은 바로 그 불안을 마주보며 시작합니다. 핵무기,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뒤덮은 버섯구름은 전 인류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핵무기는 전략 핵과 전술 핵이라는 두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략 핵은 도시 하나를 지울 만큼 거대한 폭발력을 지녔고, 전술 핵은 공항 활주로나 군 기지를 노리도록 작게 설계되었습니다. 비행기 격추도 어려울 만큼 아담한 크기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처럼 재포장된 것이지요. 미사일, 잠수함 발사체, 심지어 대형 드론까지 핵이 실릴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게 핵은 냉전 영화 속 반짝이는 빨간 버튼에서 벗어나 이제는 뉴스 알림의 한 줄 차이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대한 금고, 그리고 그 열쇠. 한국의 경수로 원전은 약 1.2에서 1.8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돔 속에 갇힌 금속 압력 용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300도씨 넘는 고온의 물이 펄펄 끓고 증기로 바뀌어 터빈을 돌린 뒤 다시 식혀집니다. 돔은 지진과 태풍, 심지어 대형 항공기 충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뚫리지 않는 금고 같지요. 그러나 금고도 열쇠가 있다면 열립니다. 핵폭발은 열쇠라기보다 금고 자체를 내려앉히는 해머에 가깝습니다. 압력, 열복사, 전자기 펄스 EMP라는 세 갈래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돔이 찢기면 핵연료를 에워싼 모든 방호 장치가 무너져 내립니다. 원자로는 과열될 시간조차 없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수조는 고온에서 터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원전인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목표. 전쟁사에서 적의 발전소를 끊어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일은 드문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끊기 이상의 효과를 갖습니다. 첫째, 파괴 그 자체로 전기를 빼앗습니다. 둘째, 방사성 물질을 대기로 뿜어내 주변 땅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군사 경제 심리적 타격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목표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국제법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도 원자력 시설을 직접 공격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쟁 규범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도 같습니다. 실전에서 핵무기와 원전이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는 다른 재난의 얼굴. 체르노빌 사고는 제어봉을 너무 빨리 뽑는 바람에 반응도가 폭주했고, 후쿠시마는 쓰나미로 전원이 끊겨 냉각을 잃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자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핵 공격은 정반대입니다. 노심이 멀쩡히 운전 중이어도 외부에서 떨어진 핵폭발이 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합니다. 마치 아궁이 속 불은 잘 타고 있는데 벽난로 통째를 갑자기 부수는 격이죠. 그래서 사고의 발전 양상이 다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압력 상승, 수소 폭발, 점진적 방출 순으로 이어졌다면, 핵 공격 시나리오는 파괴 즉시 노출, 방사성 낙진이라는 순식간의 재난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해야 할 타이밍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초 단위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극단적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력 수급, 탄소 저감, 기술 의존도 같은 문제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를 부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냉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바닷바람에 돔이 반짝이는 풍경이 두렵고도 필요한 인프라라는 이중적 의미를 품은 채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적 취약점을 제대로 이해한 뒤 어떻게 두터운 방패를 덧대고 어떻게 국제사회와 손잡아 핵공격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이 제시하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핵은 인류가 만든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스스로를 비추는 시험대다. 그림자에 짓눌릴 것인가? 아니면 손전등을 들고 길을 찾을 것인가? 답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 속에 있습니다.
제2장 폭발 1초 후 보이지 않는 파도가 온다. 한밤중 해안 원전을 비추던 등대 불빛 위로 갑자기 번개처럼 새하얀 섬광이 터집니다. 번개 같지만 번개보다 수천 배 밝고 소리는 굼벵이처럼 느리게 따라옵니다. 그 한순간이 지나면 공기는 마치 거대한 주먹이 된 듯 사방으로 밀려나가고 무색무취의 잉크가 퍼지듯 방사성 먼지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장은 그 1초 전과 1초 후 그리고 그 다음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압력의 망치 과압의 물리학 핵폭발이 일어나면 중심에서 반경 0.5km, 1km, 2km 거리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파도는 공기이면서도 공기가 아닌 압력의 집단 행동입니다. 30 psi 제곱인치당 파운드의 과압이면 두툼한 철근 콘크리트가 비스킷처럼 부서집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거대한 금고라 불렀던 경납 건물조차 20킬로톤 폭발에서 500m 이내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온의 바람과 충격이 순간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열복사의 불꽃 섭씨 수천도의 해일. 충격파는 망치라면 열복사는 불꽃방울입니다. 폭심지 근처는 햇빛의 수백 배에 달하는 빛과 열에 휩싸입니다. 돔을 덮은 콘크리트 표면이 짧은 순간 글라스화 되듯 녹아내리고 금속 파이프와 전선 피복은 종잇장처럼 타버립니다. 특히 사용후액 연료 수조의 수면이 대류열로 순식간에 끓어오르면 수증기 폭발이 추가 압력 파도를 일으켜 손상 범위를 넓힙니다. 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수분 급가 열스팀 플래시 현상이 원전 안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전자기 펄스 보이지 않는 번개. 핵폭발에는 또 다른 그림자 EMP 전자기 펄스가 달려옵니다. 라디오 주파수부터 감마선까지 여러 범위의 전자기파가 한꺼번에 퍼지면서 제어실 컴퓨터와 외부 전력망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비상디젤 발전기가 살아있어도 제어 신호를 읽는 회로가 타버리면 엔진의 고동은 귀머거리의 심장이 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전기가 끊기면 냉각이 끊긴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EMP는 그 전기를 단숨에 지워버리는 지우개입니다. 방사능 낙진의 시간표. 폭발 1분 뒤 더운 김을 머금은 먼지가 희뿌연 버섯구름을 만들고 거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오드 131과 세슘 137이 떠다닙니다. 바람이 해안을 넘어 내륙으로 방향을 틀면 첫 1시간이 황금 시간이 됩니다. 그 사이에 미리 준비된 대피 계획이 움직이지 못하면 낙지는 사람과 땅, 강과 논을 겹겹이 물들입니다. 요오드는 몇 주 만에 사라져도 어린아이의 갑상샘에 상처를 남기고 세슘은 흙 속에 스며들어 30년을 새겨둡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연필 자국처럼요. 생태계 파괴의 도미노. 체르노빌 붉은 숲처럼 원전 주변 숲은 방사선으로 잎이 갈색으로 변하며 침엽에 바늘이 떨어집니다. 죽은 나무가 넘어지면 토양이 드러나고 빗물이 중금속과 방사성 물질을 토의 강으로 흘러갑니다. 하류에서는 미량의 세슘이 물고기 근육 속 단백질에 축적됩니다. 사람들은 낚시는 안전할까? 라 묻지만 과학자는 체내 반감기가 수년인 피폭이 끝났는가? 를 생각합니다. 시간과 생물권 전체가 방사선 스펀지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시뮬레이션은 반경 30km 안에서 치명적 선량 80km 밖에서 장기 암 위험 증가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프는 정확하지만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담기엔 여백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는 수만 대의 차량의 울부짖음, 빈집 창문을 흔드는 바람, 방독면 너머로 들리는 아이 울음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핵폭발 시나리오란 결국 숫자 뒤에 숨은 이웃의 얼굴을 떠올려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 응시. 이 장이 보여준 풍경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피해야 할 최악의 스냅샷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정확히 그려야 빛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타층 방어의 방패를 펼쳐 보입니다. 조기경보 레이더에서 지하 경납 건물 방사능 차단 장비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해 보이는 재난. 곡선에 인간이 그려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반곡선 준비라는 이름의 곡선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3장 성을 세우는 1 원전을 지키는 타층 방패의 설계도. 공포는 투명하지만 방패는 겹겹일수록 단단하다. 햇빛이 비낀 콘크리트 돔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흔히 저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겠지 정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양파 껍질 같은 고리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땅속 깊은 철판, 두꺼운 콘크리트, 강철 라이너, 그리고 그 밖을 돌고 도는 경비와 센서, 레이더, 법률과 조약까지. 우리는 그 모든 층을 다층 방어라고 부릅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탐지해서 요격, 구조물 강화, 사고 완화,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하나 따라가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 조기경보 탐지 체계. 어떤 공격이든 가장 두려운 순간은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패는 알아채기입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위 우주를 향해 고개를 든 X밴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지름 수십 미터짜리 파라볼라 안테나는 밤낮 없이 북쪽 하늘을 훅 줘. 누군가 로켓을 쏘더라도 30초 안에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위성은 밤마다 지구를 스캐닝하고 인공지능은 화물 열차나 트럭에 실린 수상한 형태를 찾아냅니다. 모든 데이터는 거대한 지도 위로 실시간으로 쌓여 어디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파란 점은 민간 비행기, 빨간 점은 무장 드론, 노란 점은 미확인 발사체 보이지 않는 적을 색깔로 구분해 내는 일종의 우주바다 지상 증강현실 게임판이 깔리는 셈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방패 요격 체계. 경보가 울리면 다음 순간 하늘에는 또 하나의 궤적이 그려집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맞기 전에 맞힌다. 먼저 고도 150km 언저리 상공에서 사드가 기다립니다. 붉게 빛나는 궤적이 떨어지면 사드는 직진으로 PAC-3 미사일은 중고도에서 곡선을 그리며 쫓습니다. 마지막 20km 안에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천궁2와 적어도 레이저 요격기가 남은 건 내가 막는다는 각오로 솟구칩니다. 요격 확률 80%에서 90%, 사실 숫자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격층이 하나가 아니라 셋, 넷으로 겹쳐진 겁니다. 마치 칼날이 4겹인 갑옷을 입는 것과 같지요. 성벽 두께를 늘리는 법, 구조 방어 강화. 요격을 뚫고도 남은 하나가 돌처럼 떨어진다면 이제는 원전 건물이 직접 받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경납 건물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더 바를 수도 강철을 한 겹 더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두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압을 흡수하는 샌드위치 구조, 폭발, 충격을 반으로 눌러주는 특수 흡수제, 내부 배관에 들어가는 스마트 댐퍼. 핵심은 충격의 에너지를 흩어버리는 디자인입니다. 더 나아가 냉각수 펌프나 비상발전기를 반 지하로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땅을 파고 사방을 흙과 콘크리트로 싸면 공중 폭발의 열과 충격이 지표면 위에서 대부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해자처럼 깊이 파인 공간이 현대 원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해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내려오는 커튼 방사능 누출 차단 장치. 만약 경납 건물 일부가 금이 간다면 바로 그 순간 센서는 공기 속 알 수 없는 입자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차단벽 내려 라는 디지털 신호가 번개처럼 퍼집니다. 수초 안에 두꺼운 철제 파티션이 레일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실린 고무가 팽창해 샌드위치처럼 밀착합니다. 그 사이 내부는 음압으로 유지돼 공기가 밖으로 새지 못합니다. 의뢰 공기청정기 정도로만 떠올렸던 활성탄 역과기가 실제로는 세슘과 만들어진 분자를 가둬두는 미세미로였다는 사실, 요오드를 붙잡아 두는 은입자. 필터가 매초 수천 평방미터의 기체를 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커튼이 얼마나 정교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로봇 의료 정화팀. 방사능은 눈과 코를 속이고 몸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거운 납도금을 두른 궤도형 로봇은 파편을 치우고 카메라로 금간 냉각배관을 확인합니다. 드론은 센서를 매달고 방사선 지도를 열 지도처럼 그려줍니다. 인근 체육관에는 이동형 피폭 의료소가 설치됩니다. 갑상샘 보호용 요오드 정제, 조혈 줄기세포 주사, 체내 세슘 제거제, 프러시안 블루. 여기서부터는 의학과 과학이 그리고 다층 방어의 마지막 층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염된 토양은 굴착기로 벗겨져 방수 용기에 담겨 특수 매립장으로 옮겨지고 고압 세척 로봇은 건물 외벽에서 세슘 입자를 떼어냅니다. 재난은 끝난 뒤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죠. 보이지 않는 신경망 사이버 EMP 방호. EMP는 전선을 타고 들거나 공중을 훑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한가운데에는 파라데이 케이지가 세워집니다. 두꺼운 구리 메쉬가 감싸는 방마다 원전 제어용 서버가 자리 잡고 외부 파이버 광선로와 내부 케이블 사이에는 광, 전 변환기가 전기를 빛으로 바꿔 EMP 고리를 끄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EMP처럼 전파되지요. 방화벽이 뚫린 순간 냉각 펌프 속도 계측기가 엉터리 값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어는 핵심 구간을 물리적 에어갭 케이블을 아예 빼버린 공백으로 끊어두고 오해 침투 테스트팬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돌립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망까지 겹겹으로 덧댄 다층 방어의 뉴런입니다. 비상계획은 종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훈련과 협업, 비상대피 훈련합시다. 라는 안내방송에 사람들이 시큰둥할 때도 있지만 연 1회 시행되는 그 훈련이 실제 위급 상황에선 황금 30분을 벌어줍니다. 소방, 경찰, 군,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가 같은 지도를 놓고 연습하며 전화 대신 공통 암호가 적힌 짧은 데이터 패킷으로 통신 연습을 합니다. 다층 방어의 마지막 층은 바로 사람들의 합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움직일 손과 머리, 그리고 매뉴얼을 기억하는 몸이 없다면 성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방패는 공포를 막되 일상을 지킨다. 다층 방어란 거창해 보이지만 본질은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가 밤하늘을 훑는 동안 어부는 새벽 바다를 나가고 요격 미사일이 대기권을 지킬 때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달립니다. 경납 건물 벽에 추가된 두께만큼 여름 냉방은 잠깐 더 서서히 켜질 수도 있겠지만 대신 꺼림칙한 불안이 한 겹 벗겨집니다. 현대 사회는 완전한 무결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이 다른 방패를 겹겹이 겹쳐두면 우리는 적어도 최악을 피할 확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도로 위, 식탁 위, 아이들의 놀이터 위에 얇지만 튼튼한 투명 천막을 씌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층 방패 뒤편에서 더 크게 펼쳐지는 무대, 국제 외교와 차세대 원전, 그리고 핵 억제라는 정치적 변수를 살펴보려 합니다. 방패만큼 중요한 것은 칼날을 내려놓게 하는 대화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